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13번째 손님으로 미래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교, 신성대학교 김현희 입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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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교 입학홍보처장 김현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바쁜 시즌을 보내고 계시죠? 예, 이제 곧 9월달부터 이제 그 고3 학생들 입시가 진행이 되니까요. 굉장히 바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선택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이죠.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현희 입학처장님께서 많은 길잡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성대학교 하면은 성실, 또 창조, 봉사의 대학교입니다. 1995년 신성대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그 이후로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즉 청년이 된 신성대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신성대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7년이 된 대학입니다. 네. 1995년에 그 세계에 발맞춘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학이 설립이 되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세계화라는 큰 목적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그 사회에 맞는 목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은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올해 2022년에 새로운 중장기 7차 중장기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비전이 뭐였었냐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혁신대학이 저희 대학의 이제 7차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세계화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었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은 학생 수가 줄다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인구수가 줄 것이고 지역산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대학교도 그에 발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위한 신성대학교, 또 신성대학교를 위한 지역 주민들 또 함께하는 신성대학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성대학교 하면 2년제 전문대학으로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1997년에 전문 학사 학위 제도가 또 신설되었고 또 전공 심화 과정이 도입되면서 2년, 3년, 4년 제도가 함께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많은 뭐 학부모님이라든가 수험생들 중에서는 전문대학교는 2년제, 네. 일반 대학은 4년제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199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벌써 학제위원회가 되면서 일부 보건계열들 간호학과라든가 네. 물리치료과, 치의생과 네. 이런 과들이 이제 3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91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 2년제 학과가 있고 3년제 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 2011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보건계열 중에서 간호학과가 이제 4년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에서는 2년제 학과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는 3년제 학과도 있고, 그리고 4년제 학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의 목적은 이제 취업과 관련된 학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에는 별로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가 대학에 오면서 이 전공과 맞아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학생들도 그렇죠.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의 학부를 졸업하고 또는 3년을 졸업하고 1년 또는 2년을 더 공부하고 학사학위를 이렇게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중에서 더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진학한다든가 이런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대학의 4년제와 다른 점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2년제, 4년제의 구분보다는 그 전문대학교에서 4년제 학위처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년을 더 공부한다고 2년을 더 공부한다고 그냥 학사학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제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을 늘리면서 공부를 하면서 더 실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성대학교에서 전문 학사 학위로 받는 그 학위가 되죠. 학사 학위를 가지고 대학원에도 진학도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은 학생들 보통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학사 학위를 전공 심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 20%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현대 사회가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학령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대학에 위기가 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대학교에서는 그 우수한 인재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그 인재를 가지고 또 잘 훈련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높은 취업률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성대학교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재학생들의 졸업 후 또 취업 연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그 높은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림판을 가져왔는데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취업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들을 이렇게 좀 나눕니다. 1000명 이하의 대학, 1000명과 2000명 사이에 입학 자원이 있는 대학의 순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금 이제 나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전국에서 8위를 했는데, 이게 8위라는 게 이제 전국의 47개 학교 중에서 제가 8위를 한 거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5위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10위권 안에는 항상 들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신성대학교의 취업률이 74.2%입니다. 이 74.2%는 수치가 다른 타 전문대학보다 한 5.1%가 높고 일반 대학보다는 무려 13.1%의 취업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취업률을 계속해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통 학생이 120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9.6% 정도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견기업에는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 S51, 현대 오일뱅크 등을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건계열 학생들은 대학병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학생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역량을 어떻게 길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과 다르게 어떤 기업체에서는 학생의 직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공 기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정보 능력, 이런 어떤 직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초 능력들을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수업 외적으로 좀 어떤 자녀 시간을 좀 했었는데, 신성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직업 기초 교과목들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4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학점제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을 4학점 이상은 반드시 수료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즘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의 LMS 시스템, 그러니까 그 정보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현장감 있는 어떤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 능력 강화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특강이라든가 뭐 취업 역량 강화 특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 역량 특강 같은 것들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뭐냐면 대학의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잡 쉐도잉이라 해서 말 그대로 직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잡 쉐도잉, 잡 쉐도잉이라고 해서 직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라는 학과를 나오면 갈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유 화학 회사도 있을 것이고 화장품 회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화학 관련 업체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직무에 나랑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한 일주일씩 해서 그 관련 직무를 전문가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 직장에 가서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같이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직무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A 직무, B 직무, C 직무가 있었을 때 어떤 직무가 나한테 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쉐도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취업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들어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해줬지만, 그 전문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성.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취업률입니다. 근데 신성대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무 교육 중심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대학교만 더 뛰어난 실무 프로그램이 혹시 더 있으신지 조금 더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대학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뭐냐면 현장 실무형 직업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바로 그 직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뭐 재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의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기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인데 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학생을 제외하고 첫 번째는 어쨌든 학생의 어떤 직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전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생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또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교수진들을 잘 꾸리고 있는 것이 그 학교의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신성대학교에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협약업체라든가 중의식 교육업체의 담당자들이 겸임교수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임교수들 중에서도 사실 저도 우리 대학을 이렇게 임용을 했을 때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심사 그 다음에 강의평가, 면접을 통해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교수가 얼마나 실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대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었었고 그래서 실기 능력, 현장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수진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수한 교수님과 함께 지금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바뀝니다. 밖에 나가면은 업체들도 어떤 특성 트렌드가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실습실을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하면 학생들이 실습하는 게 예전 10년 전, 20년 전의 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 미러형,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실습실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실습실을 가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 이런 것들이 실제 병원과 유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크기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보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실습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에서 실습을 하고 임상에 나가면 별 차이가 못 느낄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현장 교수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일 필요한 거는 취업처입니다. 그렇죠? 취업처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의 질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1,600개 정도의 유관업체랑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1,600개. 네, 1,600개. 이게 단순하게 협약만 맺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한 1,600개 정도를 저희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취업 후에 그 학생들이 그 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잡시대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방문하고 실습을 하고 나라 맞으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실무 능력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가를 이렇게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너무 평가를 받느라고 힘들었었는데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실적이 사실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좀 사라졌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기간평가 인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 5년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7억 원씩 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호학부도 5년 동안 인증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받는 등 굉장히 많은 평가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실무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런 평가가 그냥 단순 평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서류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현장도 완벽해야만이 이런 평가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맞추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학교들 간에 어쨌든 경쟁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또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가 지역에 살린 그 특성을 살린 실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 전문대학이 대학 선택에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산, 태안, 당진, 물론 전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태안, 당진, 서산 이 지역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서산이라든가 태안, 당진에도 전국에서 원하는 그 많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보석과 같은 곳인데 이런 부분과 함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서북부 쪽에 보면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 굉장히 전력 기관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전국에서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자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일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정주 여건들이 굉장히 어떠봤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건이라든가 뭐 보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덩달아 취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좋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서너 번째 안에 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전국에서 이 서산, 태안, 당진에 왜 취업을 오려고 하고 또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아마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취업 어느 선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이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어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얻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자원들을 이 지역 안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 산업으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시간상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충남 공공형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든가 좀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는 이제 간호사가 사실은 지역의 의료원, 천안의료원, 이제 서산의료원, 이런 홍성의료원 쪽에서 잔류해야지만 남아 있어야지만 지역의 의료의 공백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충남도와
신성대학교, 충남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서산의원이 이제 4자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고 예. 간호사를 키우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충남도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100%를 다 받는 학생이면 한 학기에 4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생활장학금을 지급받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년 동안 충남도에서 학비 전액을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서산의료원에 4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복무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료원이 뭐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학과 당진시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 요즘 뭐 TV를 통해서 많이 이런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뭐 향후에 많이 사업이 커질 거다라고 해서 당진시에서도 그 사업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당진시에서 산하에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3일 날 이 서산 지역에 보면 현대 오일뱅크, S-오일, 롯데케미칼 등 굉장히 많은 화학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협회가 한국석유화학협회입니다. 굉장히 큰 협회이고요. 이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신성대학교가 지역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상위 50% 학생들한테는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만약에 졸업을 하고 이 기업에 취업하면은 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데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게 이제 공공의료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전액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장학금 400만 원은 별도로 또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은 생활자금을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 400만 원 쓴 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 학생에게 어떤 서산시나 아니면 충남도의 어떤 의료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400만 원 생활자금은 뭐 본인이 뭐 학비를 대던 아니면 뭐 생활자금 쓰던 전혀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그럼 1년에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국가장학금 예. 이외에 그 대신에 4년간 서산의료원에 일을 해야 된다. 예, 의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요? 4년 후에 만약에 이 학생이 나는 다른 데를 갈 것이야 라고 하면 다른 데가 더 무방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은 건 4년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2년만 하고 나가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에 붙은 것들 중에서 뭐 4년을 지켜야 되고 나머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뭐 환수가 된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얼마를 내야 된다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뭐 4년에서 2년을 했으면 2년 정도의 학비는 생활자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산의료원에서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 학생이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배출되는 거는 2020년 아직 안 들어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22년부터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 4년 후에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이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다는 것들은 좀 투자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역 의료 아니면 지역 보건을 키우는 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실 돈이 안 된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하면. 그래서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이 또 다른 과에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또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여쭤봅니다. 등록금이 얼마냐, 장학금이 얼마를 주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해서 뭐 간단하게 또 안내판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 대학에 뭐 한 3,2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약 한 2,884명입니다. 이 장학금 수혜 퍼센티지를 보면 89%가 예, 예.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있고요. 1인당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평균 얼마를 받을 거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다 받을 거고 어떤 친구는 못 받으니까 이제 평균치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년에 받는 금액이 한 423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저희가 정보 공시를 해놓은 자료이기 네.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학에 한 학기에 평균 등록금이 한 300만 원 전후가 되니까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니까 학생이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은 한 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 한 학기에 내는 거는 대략적으로만 80만 원,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나는 80만 원은 안 되는데 네. 나는 200만 원 내는데 한 학생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은 안 내는 안 학생이 내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을 많이 안 갖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학교의 특징적인 장학금 혜택을 보면 일단은 충남 지역에서 신성대학교를 오시는 학생분들에게는 모두 입학 시에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역 학생들한테 메리트를 드리기 위한 어떤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입시 전형을 치르냐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지역인재 장학금이라는 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100만 원의 장학금이 있고 예. 또 비교과 그러니까 공부와 다른 이제 학생기 생활 중에서 다양한 비교과 영역을 했던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피부 미용을 했다든가 이런 상을 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비교과 장학금 영역이 또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 공공형 간호사 제도를 통해 들어온 학생들은 연 80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 성적 장학금이 최고였는데 예.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성적 장학금은 꾸준히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적 장학금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수도권 대학들 중에 성적 장학금 없애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흥대학교에서는 성적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좀 네.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장학금도 또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내 자녀가 신성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 기숙생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또 먹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성대학교의 기숙사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방대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숙사에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학을 오는 학생들이 한 40~50% 정도는 충남권의 학생들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많은 수는 기숙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적 인원이 한 3,000명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약 한 946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타대학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높은데요? 예. 수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이 세 개관, 1관, 2관, 3관을 통해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기숙사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여가를 할 수 있도록 노래방이라든가 뭐 노래방도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만족도가 높은 기숙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야간에는 뭐 기타, 배드민턴 이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양을 증가시키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가렸나요? 네. 네. 그래서 세계관이 있어서 금액대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1관은 조금 저렴하고요. 네. 2관, 3관은 조금 시설들 자체가 2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비용이 좀 더 높기는 한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2만 원 정도, 예. 80만 원, 85만 원 정도인데 이 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헬스장, PC, 세미나실, 학습실, 세탁실 다 무료 이용이고, 예, 예. 그다음에 혹시 식사는 별도인가요? 식사는 이제 별도로, 네. 원래는 예전에는 기숙사에서는 이제 상시 세끼를 학생들이 이제 그 기숙사비를 낼 때 통합해서 냈었습니다. 예, 근데 참 안 좋은 게 학생들 중에서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 어쨌든 아침밥을 좀 먹이려고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을 네. 갖췄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내고 안 먹는 학생들이 예, 생기겠죠.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식사는 따로 이제 식사권을 구입해서 먹도록 시스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고등학생들 한 끼에? 예, 네. 한 끼 식사가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가가 좀 올라서 옛날에는 3,000원, 3,500원짜리 네, 식사들이 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4,000원, 4,500원 좀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정도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그 급식을 좀 먹어봤거든요. 예, 예. 아주 훌륭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제 먹어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학생들의 입맛들이 또 저희 또 세대랑 또 다를 수 있어서 뭐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것들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면 여학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안전한가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1관하고 3관이 여학생이 머무르는 기숙사고요. 예. 2관이 남학생이 하는 네. 기숙사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많고 남학생이 적다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기숙사라는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고 또 학생들이 안전이 되게 우선시되는 맞습니다. 시설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뭐 야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시간이나 네.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조금 그것에 익숙한데 남학생들은 뭐 10시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의 수요가 여학생들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통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10시 반에 마지막 점호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뭐 10시 반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금 시간이 예전보다 좀 길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10시 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뭐 다양한 학교의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기숙사에 말씀을 드리고 좀 늦게 가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10시 반에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선생님들도 좋겠지만 또 부모님도 좋아하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10시 반에 학생들을 딱 네.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예. 또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는 그 신성대학교 이렇게 홍보를 좀 계속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신성대학교에 또 우리 처장님께서는 물리치료학과에 또 근무를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단독 깨알 홍보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제가 그 대학에 입학 홍보처장으로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물리치료과를 홍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 아,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리치료과라는 과가 이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 됐습니다. 네. 옛날에는 도대체 물리치료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뭐 도수치료라든가 신경계 전문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병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밖에 나가면 뭐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익숙해졌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주간 보호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선수 전담 관리사, 또 운동발달센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자기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런 진출 범위, 직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여라든가 뭐 근무 조건, 뭐 병원에 있는 분들의 가장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병원에 한 10년 이상 있었지만 다른 부서와 다르게 물리치료사들 물리치료실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뭐냐면 야간 근무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밸런스를 잘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병원에 몇 안 되는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야간에는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신성대학교는 사실 그 많은 과가 있지만
입시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박 소장님께서 신성대학교에서 이 과는 꼭 자랑하고 또 홍보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과가 혹시 있으신지요? 예, 너무 많은 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2023학년도에 모집하는 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26개 과가 있습니다. 26개 과가 있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올해 이제 새롭게 개설한 야간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 있지만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 만학도? 그렇죠. 성인 학습자 분들도 다양한 취미 활동도 있을 것이고,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과들을 골프지도과, 세무경영과, 스마트 안전융합과, 식산업창업과 이런 과들도 사실은 만학도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과일 것 같고요. 또 자연과학 계열의 웰니스 뷰티 건강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은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뷰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접목되어 있고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학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저희 대학의 좋은 취업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학과는 원래 신성대학교가 자동차학과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자동차 계열이라는 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자동차과를 개편을 하면서 좀 새롭게 좀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니스 뷰티 건강학과는 상당히 모든 사람의 신체 쪽 건강 쪽을 케어하는 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뷰티,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뷰티도 있을 거고 건강을 필라테스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접목을 시켜서 여기 수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학생들 요즘에 트렌드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의학과라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이 26개 학과를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겠죠? 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신성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고 싶은 과가 몇 개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골프지도학과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상당히 바쁜 시간이세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성대학교를 꼭 와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요. 신성대학교는 충남 당진에 있는 지역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취업률이라든가 취업의 질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또 지역산업체랑 굉장히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산업체, 좋은 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또 실현시켜드리는 대학의 또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좀 들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자리에서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도 잘 선택, 또 훌륭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밀의 포커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잘 되는 즐거운 대학 신성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신성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27주년을 맞은 신성대학교는 각종 국고사업 선정, 대학 기본역량 진단 3연속 통과, 간호교육 인증평가 최고 등급 획득 등 지역사회와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성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취업률 대학정보 공시에서 74.2%를 기록해 전문대 취업률 순위에서 나그룹 전국 8위를 달성했습니다. 개교 이래 매년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 달성과 양질의 취업처 제공을 통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600여 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2021년 12월 발표된 대학정보 공시 기준 취업자 1,032명 중 19.6%에 해당하는 202명의 졸업생이 대기업, 대학병원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이상의 산업체로 취업하였습니다. 신성대학교의 우수한 취업 현황으로 현대제철, 신세계푸드, 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군에 103명의 졸업생이 취업하였으며 공기업, 중견기업,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한 주요 취업처는 보고 계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졸업자 기준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시험 평균 합격률은 95.8%를 기록했으며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의 경우 100% 합격을 달성하는 등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성대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학금 지급 총액은 약 122억 원, 수혜의원은 전체 재학생의 89%인 2,884명이었으며 그 결과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액은 423만 원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만을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수시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장학금, 비교과 장학금, 충남형 공공간호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대학교는 학생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는 총 3개 동, 946명 규모로 2인실 및 3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숙사 내에는 휴게실, 헬스장, 독서실, 세탁실, 편의점 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개별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보건실, 카페 등 학생들이 학업과 더불어 자유롭게 휴식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며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축제와 체육대회, 각종 경진대회, 동아리 행사 등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대학 생활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대학 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국제회의실, 스터디 카페, 대강당 및 중강당, 첨단 실습실과 실내체육관,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실, 부속 유치원 등의 뛰어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성대학교는 20개 지역 14개 노선의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터미널 및 서산터미널과 연결되는 교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등하교가 편리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통학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 복지에 진심인 신성대학교의 노력이 느껴지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신성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성대학교는 총 26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산업 유망 분야 학과 개편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과와 자동차과를 신설하였고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에 발맞추어 야간 성인학습자 과정인 골프지도과, 세무경영과, 스마트안전융합과, 외식산업창업과를 개설했습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정원 내 기준 총 1,075명이며 학과 및 차수별 모집 인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정원 내 일반 전형과 일반고, 특성화고, 비교과, 성인학습자, 지역인재, 연계교육, 충남형 공공간호사 등 7개의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전형으로 전문대 일반대 졸업자, 기회균형 선발 전형 등을 운영하며 자세한 지원 자격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1차 모집 기준으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학생부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성적 반영 세부 사항은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합산 반영하는 일반 전형과 학생부 100%를 반영하거나 실기를 반영하는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외의 정원의 전형 성적 반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은 수시 모집 기준으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중 우수 2개 학기 전 과목 등급을 반영하며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 4과목 중 우수 2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인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등에 대한 기본 면접을 실시하고 비교과 전형의 경우 비교과 영역 및 봉사 경험을 포함한 세부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집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수시 2차는 11월 7일부터 11월 21일, 정시는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면접 및 실기 합격자 발표와 등록 일정은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수시 1차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과 수시 2차 중복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성대학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신성대학교 입학홍보처 041-350-14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신성대학교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신성대학교의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26개 학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대학을 찾고 있다면 신성대학교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